꼼꼼히 봤고요. 정말 뭐 두 분 박사님 잘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제가 팩트 체킹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이렇게 말씀드릴 것 드리고 한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우리 김종목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좀 한마디만 짧게 드리면 이영길 처형 관련해서는 좀 정부 당국에서 약간 좀 너무 과잉 친절하다가 좀 사고가 난 케이스가 아닌가. 그냥 브리핑을 하거나 이랬으면 되는데 그때 통일부 기자들한테 문건으로 된 거를 제공을 했었어요. 물론 이제 관계 당국에서 제공한 건데 거기에 이제 처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게 나중에 이제 또 기자들이 이때 이렇게 자료 줘놓고 왜 다시 살아온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좀 곤혹을 겪은 것 같고 아마 그게 과정 국정원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정성영 박사님 논문 관련해서 고용이라는 용어 자체는 고용이라는 이름 자체는 사실 고경택 딸로서의 고용희가 오사카에서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북한으로 건너가서 무용수 역할을 할 때 북한 잡지에도 이름이 이제 고용희로 나오고요. 그리고 사실 이 부분 좀 기자들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 그룹이나 또 북한 연구를 하는 이 학생들한테도 문호가 좀 열려야 되는데 국정원이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렇게 불러서 비공개로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게 있습니다. 비보도를 전제로. 그때 이미 평양에 있는 아주 오래전에 평양에 있는 고용희의 무덤을 국정원에서 촬영해 온 거를 물론 어떤 분이 촬영해서 제공했겠죠. 거기에도 보면 비석에 분명히 이제 고용희라고 돼 있습니다. 오래전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생일이 언제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. 김정은이 이렇게 은둔해가지고 있던 그런 것도 아니고 김정철, 김정은, 김여정 또 김정남까지 해서 이미 오래전에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여권 정보라든가 이런 게 다 제공이 돼 있고 제가 2010년 9월달에 10월달에 낸 책 후계자 김정은을 쓰기 전에 한 1년 전부터도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우리 당국에서는 그런 정보는 우리가 정보협조를 통해 가지고 다 확보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공유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 84년 1월 8일이다 이렇게 이미 확정이 돼 있는데도 우리는 82년으로 맞추려 그런다 이런 걸 하다가 아마 그렇게 된 거고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공공 북한 정보 이제 공개 사이트 물론 말은 공개 사이트인데 접근은 이제 그쪽에 미국 정보 관계자라든가 정부 당국자 아니면 콘트랙터들만 이렇게 접근하게 돼 있는데 오픈소스 센터에도 가보니까 다 생년월일이라든가 이게 확보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미 정보 당국 사이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은 돼 있고 아까 우리 김정봉 교수님께서 살짝 얘기하셨지만은 저도 그런 취재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고용희가 애들 유학 보낸 애들 한번 만나러 가면은 우리나 또 관계 당국 정보 수집하는 분이 일반 여행객으로 위장해가지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좀 관찰하고 이랬던 기록들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 후계자를 8세에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사실 김정남도 어렸을 때 모습 보면 할머니인 김원주하고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이나 이렇게 요새 공개되는 것도 보면 어렸을 때 이제 군복을 입고 찍는데 그게 아마 북한에서는 조금 그런 상징적인 아이들한테 해주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게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다면 김정은 찬양 영화 2012년 1월 8일 날 방영됐던 백두의 혁명 위협을 개척하시어 거기에도 그런 어렸을 때의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유학 시절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완전히 지금 공백이고 북한은 아마 개인 김정은 우상화라는 데 있어도 그 공백을 설명 못하는 게 아마 가장 문제일 것 같고요.
지금 북한은 어쨌든 어떻게 뭐 좀 거칠게 얘기하면 조작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있을 것 같고, 또 김정은이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오래전부터 뭐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다 이런 부분도 지금 현판이 있다 이런 건데, 정확히 얘기하면 아마 그때는 김정은만이 다닌 게 아니고 김정철, 김정은, 김여정이 함께 다닌 게 아닐까. 그게 아마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공개되기 직전에 북한 중앙통신이 정말 저희가 지금 생각해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그 실수로 내보낸 사진, 멀리서 이렇게 뿌옇게 돼 있지만 거기 김정철, 김정은, 김여정이 서 있고 장성택, 김기남 이렇게 원산농업대학 앞에 서서 김정일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장면들, 그런 것들 보면 아마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. 그리고 아까 정성장 박사님이 말씀하신 김일성 종합대학교 합보 2008년 12월에 뭐 군 지휘관들과 이렇게 했다. 오히려 그게 북한이 좀 솔직한 얘기가 아닐까. 2008년 여름에 김정일이 스트로크가 걸려가지고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11월에 복귀한 다음에 12월에는 이제 이 김정은이를 좀 이제 결정해서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닐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. 사실 그 김정은이가 김정일 살아 있을 때 혹은 뭐 그 시기에 단독으로 어디 현지 지도를 했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인 게, 요즘은 많이 그런 게 걸러졌습니다만 김정은 등장 초기의 북한 영상들이나 이렇게 보면 뭐 미사일 연구하는 시설을 갔다 이러면은 전병호나 주규창이나 북한 군수공업 관계자들하고 기념 촬영할 때 보면 그 옆에 수행하는 애들, 의전하는 애들이 의자를 넣었다 뺐다 합니다. 그러니까 김정일하고 김정은하고 같이 찍는 장면이 있고, 후계자로 아직 등장을 안 시켰으니까 김정일만 찍는 게 있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김정은만을 내세워가지고 찍는 사진들. 그게 아마 훗날의 후계 관련해가지고 등장할 때 좀 써먹으려고 미리 만든 사진이 아닐까 이런 부분이 들고요. 이런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이제 정성장 박사님 그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 체제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, 또 예측 못하는 거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보면, 물론 언론들이 많은 이제 예측에 좀 오류 이런 것들이 있었죠. 김정일 사망 직후에 용구차 7인방이 앞으로 북한 체제 이끌어갈 거다. 지금 그 중에서 변변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근데 북한 체제, 하나의 국가 체제가 얼마나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, 또 지탱해 나갈 것인가, 어떻게 망할 것인가 하는 게 과연 또 북한처럼 우리가 그 변수를 잘 파악조차도 못하는 상황인데, 그게 과연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그런 게 예측하고 내다보는 게 가능할까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입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, 김일성 사망했을 때 망한다 했는데 안 망했습니다. 김정일 사망하고 나서 김정은 오래 못 갈 거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, 분명히. 근데 망하지 않았죠, 아직까지. 그렇다고 해가지고 체제가 계속 지속될 거다. 그러면 지속될 거라고 물론 말씀하신 분들은 지금 계속